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잭은 5명의 병사를 더 이끌고 척추를 건넜습니다. 그는 겁먹은 병사의 짐과 무기를 짊어졌고 칼슨 대위로서 그는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마치 화차처럼 격자로 된 다리를 건너 안전하게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로 임무가 2시간 지연되었고 4명의 병사는 도움을 받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건너지 못했습니다. 더위에 시달리는 병사들처럼 그들은 대대본부로 돌아와 정상에 대한 주요 진격을 위한 예비군을 채웠습니다. 주의 더러운 서쪽 측면에 다시 합류하면서 전쟁이 다시 가까워졌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더 개인적으로 느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잔혹하게 죽거나 다쳤을 것이다. 마치 그들이 구스넥을 통한 마지막 공격에서 죽고 다쳤던 것처럼. 행군은 똑바로 올라갔고 숨이 막힐 듯한 열기와 습기 속에서 그들의 호흡은 힘들어졌고 등에 크고 불편한 짐을 지고 있었다. 적군은 257고지의 서쪽 측면을 포격에서 보호했는데 이는 군대와 기갑 부대가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쥐산의 서쪽은 가파르고 험준하게 솟아있었고 광활한 협곡에 의해 끊어져 정상으로 가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접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서 나왔고 좁은 등뼈는 죽음의 함정이었고 가벼운 장비를 갖춘 제한된 수의 군대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 컴퍼니의 1소대와 2소대에서 살아남은 34명의 병사들은 이제 서머시 중위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녹색 옷을 입은 사형수들의 사슬갱처럼 산을 따라 북쪽으로 곧장 달려갔고 싸움을 보거나 듣지 못한 채 행진했다. 그들은 뒤틀리고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소나무와 눈과 피부를 베어내는 두껍고 비늘 같은 덤불이 끊이지 않는 숲을 밀고 찔러 대고 힘겹게 산의 근육질 뒷부분을 올라갔다. 그러다 황혼 무렵 굶주린 모기들이 튀어나온 사악한 눈을 가진 흉악하고 피에 굶주린 무리로 도착했고 얼굴, 팔, 손을 공격했다.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폭발하는 포탄의 규칙적인 사나운 균열과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재앙을 향해 행진하는 각 사람의 신경을 시험했다. 군인들이 마침내 끔찍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북쪽 측면과 무사한 서쪽 측면을 가르는 큰 틈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협곡은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가파르고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초보적인 지형 지도에 따르면 북한군 진지에서 1마일 떨어진 경사로를 건너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 그러려면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산을 오르는 험난한 트레킹을 1마일 더 해야 했습니다. 송어셋 중위는 부하들을 모아 산을 가리키고 그의 발사 스웨거 스틱을 북쪽으로 똑바로 흔들었다. 1마일 오르막길에서 협곡이 평평해지고 우리가 공격을 집결할 수 있는 교차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교차로 바로 아래에서 야영할 것이므로 첫 빛의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전투를 볼 수는 없었지만 듣고 냄새도 맡았습니다. 전쟁의 소리와 냄새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상자들의 간청을 들을 만큼은 여전히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자 군인들은 아픈 몸과 줄어드는 기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행진해야 했습니다. 밟히지 않은 덤불이 보호받지 못한 피부를 베고 멍들게 했습니다. 어두워진 나무에 매달려 있는 활에 묶인 채찍과 날카로운 창이 시끄러운 사람들을 찌르고 긁어서 사지가 멍들고 피가 났습니다. 2000년의 일정이 늦어지고 거의 완전한 어둠에 휩싸인 채 남자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교차로 바로 아래에 야영할 지역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방어 위치를 확립하고 얕은 여우구를 파냈습니다. 음식은 맛이 없었고 항상 전투 전에는 그랬고 남자들은 지친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맛있는 밀수품인 위스키 5분의 1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자 붉은 천둥 작전이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단테의 신곡에서 한 장면처럼요. 30에서 50mm 추적탄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빨간색, 흰색, 초록색으로 쏟아졌고 적군은 산 위아래로 박격포를 주고받으며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살아남은 총옥 위로 산불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타는 고무처럼 냄새가 났고 타버린 땅에서 나팜탄이 뿜어져 나왔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만성적으로 술을 마신 후의 독성이 강한 아침 같았습니다. 그 사이 존슨 소령의 105mm 곡사포는 30분간 산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내가 오전 3시에 일어나서 오전 4시까지 협곡을 건너도록 하길 바란다. 그러니 우리는 오전 3시 30분까지 이곳을 떠나야 한다. 서머셋 중위가 잭에게 명령했다. 좋습니다. 중위님, 잭이 어둠 속으로 대답했다. 이야, 퍼킨스, 위스키 한 잔 더 줘. 썬더볼트 윌리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이거 당신 거야? 퍼킨스가 말하며 썬더볼트에게 병을 건넸다. 썬더볼트는 한 모금 길게 빨아들였다. 엄마한테 먹이를 주고 있어? 이게 내 마지막 잔이 아니야. 그는 개처럼 피곤한 말투로 말했다. 아, 젠장. 또 하나 더 가져가, 썬더볼트. 그럼, 확실히, 그게 내 마지막은 아니겠지? 퍼킨스가 제안했다. 고맙구나, 퍼킨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는 유진에게 병을 건네며 말했다. 유진은 밀수품인 술을 톡 쏘는 양으로 한 모금 마시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빗방울처럼 노래가 흘러나왔다. 깊고 슬프고 가볍고 놀랍게도 아일랜드풍의 노래가 바람에 춤추며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오, 데니보이, 파이프가 부르고 있어. 협곡에서 협곡으로, 그리고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다. 여름은 지나갔고 모든 장미는 지고 있습니다. 너는 가야 하고 나는 기다려야 해. 여름이 초원에 찾아올 때 돌아와요. 아니면 계곡이 조용하고 눈으로 하얗. 개 뒤덮일 때. 나는 햇빛이 비치는 곳이든 그늘이 있는 곳이든 여기 있을 거야. 오, 데니보이, 정말 사랑해. 하지만 당신이 오면 모든 꽃들이 시들어 버릴 거야. 내가 죽었다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다. 너는 와서 내가 누워있는 곳을 찾아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 아베송을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는 들을 것이다. 비록 당신이 내 위에서 부드럽게 박더라도. 그리고 내 무덤은 더욱 따뜻하고 달콤해질 것이다. 너는 굽혀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올 때까지 나는 평화롭게 잠을 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어두운 한국의 하늘과 번쩍이는 미국 포병대 아래서 조용하고 외로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몇몇 남자들이 입을 막고 흐느끼며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며 한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덥수룩한 붉은 머리카락과 빌어먹을 큰 미소. 선장은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재치 있는 아일랜드 유머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불지에서 크라우치와 싸웠고 한국에서 빌어먹을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도대체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엉망이고 미쳐있죠. 그는 우리가 그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행운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운은 내일 전부일지도 몰라.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오늘은 여기 있고 내일은 먼지를 털어라. 잭은 조지아주 메이컨에 느리게 말하는 듯이 농장주 카터 일병에게서 위스키 한 병을 받아 퍼킨스에게 건네주었다. 제가 어렸을 때 잭이 말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해변에 가서 거대한 모닥불을 피웠어요. 배가 딱딱해질 때까지 먹고 마셨어요.
제 할아버지 루퍼스는 항상 우리에게 소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성격 있는 분이었고, 때로는 같은 빌어먹을 이야기를 10번이나 하기도 했지만, 매번 처음 들었을 때만큼 우리는 그 이야기를 즐겼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게 기억나요? 흥분할 때처럼 두 팔을 머리 위로 휘두르시며 모두가 웃으셨죠. 할아버지는 우리의 소년 같은 눈을 들여다보셨고, 할아버지의 눈은 치명적으로 진지해졌고 바람의 울부짖음 위로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가장 현명한 조언은 인디언 전사가 된 노령 연방군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가죽 같은 놈은 크룩 장군 밑에서 라코타족과 싸웠고 나는 어제와 같은 그 노인의 눈을 기억합니다. 곁눈질하고 담대하고 녹슨 모래색이었고 오른쪽 입술은 위로 향했고 햇빛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돈이 있는 동안 돈을 쓰지 않는 건 빌어먹을 바보뿐이야. 그러니 그냥 두고 늙게 두지 말고 즐겨. 술 한 병 사고, 여자 만나고, 고급 호텔에 묵어. 돈이 있는 동안 지금 당장 삶을 살아. 저는 아직도 온 가족이 야유하고 떠들고 웃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단순한 조언이나 아직 삶이 있을 때 지금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